자, 이번 영상에서는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밀도는 다른 단원보다 그렇게 계산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딱 여기 정리해 놓은 요 위의 내용만 알면 되는데요. 처음에 정의부터 설명을 할게요. 밀도를 얘기를 하려면 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식에서 볼 수 있듯이 V분의 M, 부피분의 밀도가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눴으니까 질량은 단위가 g이나 kg이 있습니다. 부피는 밀리리터,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리터가 있어요. 부피는 어떤 물질에 대한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단위는 아까 말한 4가지가 쓰여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왜 이 순서대로 써놨냐면은 밀리리터와 센티미터 세제곱이 같고 미터 세제곱과 리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개씩 묶어서 외워줘야 합니다. 자, 측정 기구는 눈금 실린더나 피펫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물의 양이 물체를 넣었을 때 얼마나 늘어났냐, 그 눈금 실린더의 눈금 값이 변한 것을 보고 물질의 부피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실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부피를 요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질량을 같이 넣으면 밀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분자에는 그램, 킬로그램, 부피에는 밀리리터,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리터 이렇게 있으니까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등이 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문제에서 어떤 단위로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 때 항상 단위를 유의해서 어떤 단위를 써야 하는지, 만약에 문제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줬는데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로 구하래. 그러면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자, 요걸 한글로도 알아야 하는데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앞서 예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단위 부피 당 질량이라고 하면 항상 과학에서는 당 앞에 있는 요 어쩌고 저쩌고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부피 당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분모에 오고 질량이 분자에 가는 거지. 단위 부피. 단위 부피라고 하면은 단위가 뭐 일정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ml, 뭐 질량 같으면 단위 질량이라고 하면은 1kg, 단위 농도라고 하면은 1몰 농도. 이런 식으로 항상 단위에다가 1을 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1ml.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는 부피가 단위가 밀리리터면 1ml당 물질의 질량, 부피가 리터면은 1리터당 물질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다른 식으로 밀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밀도라는 거는 얼마나 빽빽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다가 써놨는데 밀도, 인구 밀도 하면은 얼마나 인구가 빽빽하게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빽빽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밀도가 크면은 그 물질의 빽빽한 정도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물로 설명을 해볼게요. 소금물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는 건데, 소금을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요 물 안에 소금이 엄청 빽빽하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이 많을수록 빽빽하다, 밀도가 커진다. 아니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로 그 공간이 공기가 완전 빽빽하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 산소 밀도가 크다, 빽빽하다, 산소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뭐 요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혼합물의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밀도는 순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이 얼마나 빽빽하냐 아니면 혼합물이 얼마나 빽빽하냐 요 두 군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자,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설명을 했고 이제 특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특성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특성. 같은 물질이면 물질의 특성이니까 밀도가 같겠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였고 두 번째는 면적이었어. 기울기는 뭐였냐면 우리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x축분의 y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긴 한데 밀도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여기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울기, 면적, 질량과 부피가 나타난 그래프, 질량이 y축이고 부피가 x축인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x축분의 y축이 어떤 거예요? x축은 부피고 y축은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바로 밀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지. 아, y축이 질량, x축이 부피면은 밀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 과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요런 식의 좌표가 항상 나오면은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이구나 하면은 기울기가 밀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로 y축이 뭔지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따지는 거지. 그 다음에 기울기 또는 면적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지금 A, B, C 점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물질 3개의 각각 부피당 질량을 이 좌표로 찍어서 나타낸 거야. 자, A부터 볼게요. A는 부피가 10이고 질량이 20이야. 그래서 밀도는 2g/cm 세제곱이다. 자, 근데 B는 부피가 20이고 질량은 40이야. A보다 훨씬 큰 부피와 질량을 갖고 있지만 밀도는 2로 똑같대. A와 B는 같은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로 어떻게 같은 물질인지를 아는 거냐면 이 두 점을 각각 한 점을 0점에서부터 잇고 B도 0점에서부터 이어서 요 두 개 점의 그래프, 0점까지 이은 그래프가 겹치는지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글로 천천히 써보자면은 각 점을 0점과 이은 그래프가 겹치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서 예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선분 OA랑 선분 OB랑 겹치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C는 어때요? C는 부피가 20, 질량이 10인 밀도가 0.5래. 얘를 선분 OC를 그렸더니 OA, OB와 겹치지 않습니다. C는 다른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첫 번째 밀도의 특징. 두 번째는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큰 빽빽한 물질은 아래에 존재하게 돼. 요 그림에서 돌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돌이 밀도가 크고 제일 위에 뜬 나무가 가장 밀도가 작구나 라는 간단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체 액체 기체의 밀도의 성질,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고액기의 밀도 비교입니다. 요거를 표로 외우면 간단한데 자, 첫 번째, 고체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밀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아주 조금만 달라져. 왜냐면은 고체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아주 약간 증가하거든.
우리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열팽창 했을 때 배웠어요.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하는 열팽창을 거칩니다. 액체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했었어.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가 조금 증가하니까 분모가 증가하니까 분수값은 약간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약간 감소한다. 두 번째, 압력은 압력을 가한다 해도 고체와 액체는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수값인 밀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밀도가 조금 작아질 뿐이고 압력은 영향받지 않는다. 기체로 넘어갈게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우리 열팽창에서 배웠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부피가 가장 열팽창이 많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 분모인 부피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니까 이 분수에 해당하는 밀도는 엄청 감소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풍선이 빵빵한 풍선을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힘으로 누르면 조금 찌그러진다? 그 말인즉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요 부피, 공간의 부피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 압력은 밀도가 많이 높아진다. 화살표를 두 개를 쓴 이유는 고체 액체와 비교했을 때는 영향이 더 커, 밀도가 더 많이 내려가고 압력이 올라가면 밀도가 더 많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세트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야 돼. 물질의 상태가 만약에 같은 물질일 경우에 뭐 같은 금, 같은 은, 같은 동, 똑같은 순물질일 경우에 자, 부피를 비교해 볼게요. 우리 생각을 했을 때 고체는 약간 얼음 같은 모양입니다. 얼음같이 뭐 이렇게 막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요런 정돈된 모양이에요. 부피는 가장 작고 만약에 얼음이 녹았다 생각해봐. 지금은 얼음이라 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떠한 물체가 어떠한 순물질이 액체로 녹아버렸어.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담긴 용기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기보다는 뭔가 얘네는 조금 고체보다는 흐트러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고체보다. 근데 기체는 얘가 증발해가지고 그냥 막 입자가 막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부피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요거는 분모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분모가 고체가 가장 작고 기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분수인 밀도는 역수가 되는 거지. 고체가 가장 크고 기체가 가장 작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물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물은 예외예요. 물은 부피가 고체랑 액체일 때 고체가 더 작지 않아. 부피는 고체일 때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을 컵에다 넣고 냉동실에 얼리면은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컵이 깨집니다. 컵이 얼음의 부피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분모가 액체가 더 작기 때문에 밀도에서는 분수에서는 물이 더 분수가 큽니다. 그래서 물은 고체 액체 밀도는 반대. 액체가 더 크구나. 물이 더 크구나. 그래서 겨울에 호수에 물이 얼면은 물과 얼음 성분이 있을 건데 일단 밀도가 가벼운 게 위로 뜰 거예요. 근데 밀도가 가벼운 게 어디예요? 밀도가 더 작은 게 뭐예요? 얼음입니다. 그래서 얼음 성분이 위에 뜨니까 우리가 호숫가를 겨울에 가면은 얼음이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파고들면은 이 얼음을 제거하면은 그 밑에는 물이 있어서 물고기가 살고 있지.
그래서 세 번째 성질인 밀도의 변화, 고체, 액체, 기체의 밀도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 혼합물의 밀도 비교입니다. 요거는 요거 문장만 기억하면 돼. 소금을 많이 타면 밀도가 올라간다. 아까 빽빽한 정도를 얘기했을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 물 안에 소금이 엄청 빽빽해지니까 밀도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란은 점점 뜨게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계란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한데, 자, 처음에는 맹물에다가 달걀을 넣어놨다? 맹물의 밀도는 1입니다. 자, 달걀의 밀도는 1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달걀의 밀도가 더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란 말이지. 근데 소금을 점점점 녹여가지고 밀도를 100만큼 만들었다?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아, 그래서 점점점 빽빽해지면 맹물에는 달걀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점점점 위로 뜨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은 마지막 특성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밀도가 크면은 아래에 존재한다.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둥둥 뜬다. 그래서 구명조끼, 잠수부 뭐 이런 사람들. 구명조끼는 내가 위로 떠야 되는 거니까 밀도가 작아져야 돼요. 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둥둥 뜬다. 잠수부는 반대로 물에 가라앉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아야 돼. 그래서 허리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밀도를 크게 만들어서 잘 가라앉게 하는 거지. 자, 공기보다 헬륨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풍선에다가 헬륨을 채우면은 풍선이 위로 떠서 천장에 붙는 풍선이 되는 거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 내 날숨으로 분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헬륨이 가장 위에 뜨고, 그래서 제일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마지막, 가스 누출기를 설치할 때 우리 가스라고 하면은 두 개의 대표적인 가스가 있어요. LNG, LPG. LNG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떠오릅니다. 얘가 누출되면은 천장 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얘가 누출됐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LNG 누출기를 천장 쪽에 달아야 된다. 그래야지 천장 쪽에 존재하는 LNG를 흡수해서 아, LNG가 누출됐구나 하면서 삐용삐용 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LPG는 밀도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 그래서 LPG가 누출되면은 바닥 쪽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LPG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아, LPG가 누출됐구나 하고선 감지기가 올릴 수 있는 거고.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천장 쪽에 존재하는 LNG가 가장 밀도가 작고 아래 바닥에 존재하는 LPG는 밀도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도의 개념, 정의, 특징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더 설명하자면, 자, 우리 부피를 잴 때 눈금 실린더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자, 왼쪽처럼 액체를 넣으면은 양쪽은 벽에 붙어서 조금 위로 떠 있고 가운데만 일자로 존재한다. 이럴 때는 일자로 존재하는 요 평평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요 평평한 부분을 읽었더니 56, 요 눈금이랑 일치하지. 그러면 요 일치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요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오른쪽 게 문제가 돼요. 자, 요거를 볼게요. 요 평평한 부분이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어. 요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요거는 눈금에서 나타난 내가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릿수보다 10분의 1, 그러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10분의 1의 자리까지만 어림해서 내가 예측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읽을 수 있는 눈금의 마지막 자릿수가 뭐냐면 33, 34,
33, 34 요거까지는 확정된 자릿수예요. 확정된 자릿수, 마지막 자릿수는 1의 자리인데 1의 자리에서 10분의 1을 하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어림이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눈대중으로 요거는 한 0.5 정도 되겠네? 하면은 33.5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소수점 첫째까지는 내가 어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니까 0.5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요 정도 되면 0.9인가? 요 정도 되면 0.1인가? 뭐 0.3인가?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다 써놨고,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옛날 고대 그리스 과학자인데 그리스의 왕이 아르키메데스의 명성을 알아보고 내 왕관이 순금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합금, 싸구려 금, 아니면 금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이 업자들이 나한테 사기를 친 건지 알아봐달라. 이게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러고 의뢰를 한 거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원리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유레카 하고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뭐 요런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밀도라는 물질의 특성, 같은 물질이면 같은 밀도를 가진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지. 자, 순금의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순금을 넣으면은 순금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넘친 물의 부피를 재고 순금의 질량을 재고 순금의 밀도를 알아낸 거지. 그리고 나서 왕관도 똑같이 합니다. 왕관도 가득 물이 담긴 항아리에다가 왕관을 빠뜨려. 그래서 넘친 물의 부피를 재면은 왕관의 부피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왕관의 무게를 잽니다. 질량을 잽니다. 그렇게 해서 왕관의 밀도도 알아내게 돼요. 자, 여기서 비교해 볼게요. 순금이랑 왕관을 비교했더니 넘친 물의 부피가 어느 게 더 큰가요? 왕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밑에 분수에서 비교해보면 순금이랑 왕관을 비교했을 때 부피는 왕관이 더 크다. 근데 두 개는 질량이 같대. 같은 순금이랑 같은 왕관, 질량이 같은 거를 아예 처음부터 비교를 하는 거야. 자, 분자는 같대요. 그러면 분모가 왕관이 더 크니까 밀도는 어느 게 크다? 순금이 더 크다. 왕관이 밀도는 더 작다. 그래서 둘의 밀도가 다르니까 이 왕관은 순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 업자가 왕관 만들어준 사람이 사기를 쳤구나. 나는 순금으로만 만들어 달라 했는데. 해서 다른 물질인 거를 알아낸 거죠. 여기서 넘친 물의 부피로 물질의 부피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부피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이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했었는데 물이 원래 있었는데 금이 들어와서 물의 공간을 뺏었어. 그래서 그 뺏은 공간의 물만큼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빠져나온 물만큼의 부피를 재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나오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하는 실험이 이런 실험인데, 자, 여기서 볼게요. 처음에 물의 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빈 비커의 질량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뒤에 물 10ml를 더 넣어서 질량을 측정한다. 실험을 2번을 한 거지. 자, 그래서 물의 질량은 어떻게 하냐면 비커 안에 물이 담긴 거기 때문에 순수한 물의 질량만 알려면은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물의 부피와 질량 2번 해서 쟀더니 질량과 부피가 달라도 밀도는 같아.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구나. 자, 금속 조각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 측정을 해볼게요. 금속 조각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질량을 잽니다.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물의 부피를 알고 그 다음에 금속 조각을 넣어가지고 늘어난 물의 부피를 재는 거지. 왜냐? 이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만큼 물에 뺏긴 그 공간의 크기, 물의 부피가 위로 솟아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70ml 담겼는데 금속 조각을 담았더니 눈금 실린더에서 눈금이 요렇게 읽었대. 요거를 한 어림해 보니까 70, 71, 72까지는 내가 확정인데 마지막 1의 자리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10분의 1만큼은 어림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어림해 볼게요. 어림해 보면은 한 0.9는 아닌 것 같고 0.8인 것 같아요. 72.8 정도 되겠구나 하고 소수점 1의 자리는 어림을 한 거지. 그래서 72.8ml가 나왔대. 금속 조각을 넣었더니. 그러면은 2.8ml만큼 금속 조각이 차지했기 때문에 물의 부피가 2.8ml만큼 올라간 거지. 그래서 금속 조각의 부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 빼기 물의 처음의 부피가 금속 조각의 부피다 하는 공식이 밑에 써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도 쟀더니 다른 물질이면 당연히 밀도가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밀도는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실험입니다.